이런 게 있어요. 이제 토지의 사용, 이용 목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이제 토지 공개념의 이슈가 된 건데. 그 무한 소유. 특별한. 무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제한과 의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우리 헌법, 기존 헌법에도 개념이 좀 녹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122조항은 좀 약간 틀린데요. 토지에는 워낙 국토개발이 중요하니까 공공의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필요한 지역에 따라. 근데 지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훨씬 더 바로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헌법의 내용대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왜 위헌이 됐습니까? 그 얘기도 한번 좀. 종부세는 위헌되지 않았죠. 가구별로 할 수 있는 이제 개인별 합산이 이제 지금 된 거지. 그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었고. 그래요? 기존에 원래 가구별로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위헌이 나왔고. 그게 위헌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역사상 좀 보면은 토지 공개념 관련한 3법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였었고 진짜 입법이 됐던 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을 정하는 거. 이건 이제 결국 위헌 판정이 났고. 그다음 나온 게 토철세 했던 토지 초과이익 환수제.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도 굉장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린 건데 이거는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뭐 한 우리가 2배, 3배는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는데 막 10배, 20배씩 나오면은. 강남의 땅 그 말죽거리 그쪽은 뭐 10,000배 뛰었어요. 10,000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초과의 이익이다 해서 환수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치열한 법리 끝에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남아 있는데요. 그게 내려오다가 아주 청취자분들 쉽게 생각하면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또 2014년에 위헌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헌재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이제 개헌안 중에 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딱 터지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뜨거워졌고 부동산도 어제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규제를 위해서는 헌법이 좀 탄탄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보완하자. 이게 바로 토지 공개 개념의 취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짧게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요. 토지 공개념에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게 그게 토지를 갖고 있는 분 거를 빼앗아서 뭐 국가 소유를 한다라든가 그거를 국민들에게 나온다. 이런 건 토지 공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 사회 토지 공개념의 핵심은 그 입법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되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하려 했던 것도 이 투기가 너무 만연하니까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헌 헌법 이제 조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입법에 있어서 굉장히 명분이 딱 쓰죠. 정당성이 쓰죠. 봐라. 우리 헌법에는 토지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도 입법해도 되겠다. 이런 법도 입법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강도가 높아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토지 공개념인데 뭐 야당에서 예를 들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줄 소송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계류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소송 준비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헌법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바뀐 헌법에서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 집값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집값은 모르겠지만 땅값은 굉장히 영향을 받을 많이 수밖에 내려간다. 없죠.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일단 상방은 완전히 막혀 있다. 주식용으로 치면 올라갈 가능성은 덜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입법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입법이 안 나온다면 실은 이제 의미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입법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대로만 개헌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는 거죠. 아무래도 뭐 집 없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네요. 하고 앞서 이제 그 평론가 분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염세적인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땅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쪽에서 뭐냐면 재산권 침해라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딱 이렇게 한 번만 재성권 침해를 하면 좋은데 예. 그간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번 침해를 하고 나면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에 처음 시발점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토지공 개념이 선진국에선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지의 공공성이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선진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부와 함께 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좀 논의되는 헌법 그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익 환수의 부분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그렇지만 그 선진국에서 흔히 얘기되는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도시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녹아 있다.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라고 이것도 사실 조금 찬반이 되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딱 그래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좀 없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땅값을 보고 한국을 다 팔면은 캐나다 한 3개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땅값 구조. 이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네. 토지 공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도 이전이라기보다는 수도 조항이 신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이게 크죠. 이게 크고 이건 역사적 상황 맥락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에 어제 나온 개헌안은 이런 겁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헌법에 수도는 어느 시로 한다 이런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왜지 하는데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촥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제 당시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수도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헌재에 위헌 심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왜냐? 헌법 그 어디에도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없지만 관습적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곳은 수도 서울이라고 헌법에 있는데 관습이긴 하지만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위헌이 내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번에 개헌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수도는 서울이다. 근데 왜 지금 또 뭐 갑론일박 찬반이 나오냐면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안 하고 법률로 정한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가서 이제 매우 높아지는 입법으로. 거죠. 입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꼭 옮긴다는 뜻이 아니다. 되게 탄력성, 유연성을 갖자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뭐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수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행정수도일 수도 있고 이런 수도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에 대한 확대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장 뭐 부동산 투기꾼들이라든가 이걸 또 반대한 쪽에서는 이거 옮긴다고 그러지 옮기려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또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 2002년 대선 때 말이죠. 행정수도가 이제 노무현 후보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대응 논리가 수도권 공동화 현상, 서울이 텅텅 빈다. 서울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긴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는가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시각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법률을 정한다? 그럼 이제 옮긴다? 그럼 갈 데가 어디냐? 그곳이거든요. 세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다 이렇게까지도 추론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다. 일단은 좀 확실히 하자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있었으니까. 근데 또 여기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확정적이잖아요. 이제 또 하나 번외 해석이기는 한데 이제 통일이 됐다라고 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는 법률을 정한다라는 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참 논쟁적 이슈입니다. 논쟁적이에요. 이 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사실 이번
헌법 개정 그 청와대 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면 다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약간 양분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같은 공짜인데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전희숙 자유한국당 대변인 같은 사람 침해하는 아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공짜가 공산주의의 공짜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성할 때 그 공짜죠. 근데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또 이제 공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있었다. 1988년, 89년 다 있었고 그걸 약간 더 구체화했다. 그동안은 헌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 공개념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자라는 건데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헌법 조항과 이제 바뀔 것으로 보는 헌법 조항이 이렇게 다릅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고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 어느 게 더 세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후자 두 번째 거. 맞습니다. 딱 그 차이예요. 사실 지금 전자도 헌법 23조 2항과 122조를 통해서 충분히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하니까 해석상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구체적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공공이 통제하는 말하자면은 토지 소유라든지 토지 매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 만약에 도입된다면 물론 세부적인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예상되는 이번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이거 예고편이다. 여기서 더 센 헌법은 이렇고 이제 규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돼 있는 게 그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 환수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보유세. 그러니까 이른바 그 종부세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인데 이게 만약에 나오면 또 위헌 소송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재건축 이익 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부분에서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이제 미연에 좀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그 토지 내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인선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런 부분이 새로운 헌법에 변호사입니다. 들어간다고 해도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입장이 완벽하게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헌법 조항만 가지고도 토지의 공공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표현을 새로운 헌법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토지는 공공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헌법만 가지고 모든 국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결국 법률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법률의 또 하위 또 규정들도 만들어야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법률이 헌법에 반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과연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헌법입니다. 그 헌법 기준을 지금보다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약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동안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게 있고 또 과거에 위헌 결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헌 결정 받은 게 갑자기 다 합헌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위헌 결정 나온 이유가 헌법에 토지 공개념 문구가 없다.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도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적용하는 거에 너무 과하구나. 정도가 너무 세구나 해서 위헌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헌법의 토지 공개념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정도가 너무 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위헌 결정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는 거는 오히려 약간 좀 너무 좀 겁먹은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제가 겁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쫄았다는 얘기죠. 있는 분이시죠 보통. 겁이 겁이 있는 겁니까? 재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죠. 재산이 있으면 겁이 많아지죠. 재산은 없어요. 재산은 없고 겁만 있습니다. 무게감도 있으시고. 그렇네요. 있어 뵈네요. 너무 싫거든요. 고현준? 작사평론가. 왜 이래 대체? 아니 뭐 웃길 때는 웃어라. 참으면 안 돼요. 그럼요. 병 생겨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게 내 삶에 내가 뭐 생활하거나 내가 어떤 경제권을 누리는데 영향을 끼칠까 말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뭐 딱히 뭐가 없으니까 뭐 생각이 있으니까 하셨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 일단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내 어떤 경제 활동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손소 변호사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 이게 무슨 문구가 적히고 당장 어떤 적용이 있을 게 아니라면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뭐 기준이 이 정도라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게 다듬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위 법률로서. 그렇다면 지금 뭐 또 계속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공간을 통해서 카카오톡이요? 2부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6시 20분에 방송되는 고영준의 뉴스 브리핑. 이래서 청취율이 오르겠습니까? 카카오톡. 자, 이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또 이렇게 유언비어 도는 게 저 사유재산 늘 부정한다.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토지 몰수를 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토지 몰수하면 옛날 공산주의죠. 토지 공개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금 현행 헌법에 비춰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기본적으로 좀 추진하고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특히 토지의 특성도 있고 한정되어 있는 재화니까 그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는 거지. 그게 그 토지 공개념이 더 상위에 있는 건 아니죠. 사유재산은 인정되는 가운데 토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저는 뭐 투기 없어지고 불로소득 없어지고 그리고 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는 세상이 열린다면 그게 토지 공개념이 뭐 해법이 될 수 있다면 전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 공동체를 깨는 아주 엄청난 독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토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위헌 결정도 했습니다. 정부의 제도와 법률에 대해서도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재화다. 그런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겠네요. 네. 하고 앞서 이제 그 평론가 분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염세적인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땅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쪽에서 뭐냐면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딱 이렇게 한 번만 재산권 침해를 하면 좋은데 그다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번 침해를 하고 나면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에 처음 시발점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토지 공개념이 선진국에선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개념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지의 공공성이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선진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부와 함께 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좀 논의되는 헌법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세금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익 환수의 부분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그렇지만 그 선진국에서 흔히 얘기되는 토지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도시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녹아 있다.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라고 이것도 사실 조금 찬반이 되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딱 그래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좋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땅값을 보고 한국을 다 팔면은 캐나다 한 3개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땅값 구조. 이게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도 이전이라기보다는 수도 조항이 신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이게 크죠. 이게 크고 이건 역사적 상황 맥락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번에 어제 나온 개헌안은 이런 겁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였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헌법에 수도는 어느 시로 한다 이런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왜지 하는데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촥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당시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이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수도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 초과이익 환수제.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 때도 굉장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린 건데 이거는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게 뭐 한 우리가 2배, 3배는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 주는데 막 10배, 20배씩 나오면은 강남의 땅 그 말죽거리 그쪽은 뭐 10,000배 뛰었어요. 10,000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초과이익이다 해서 환수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치열한 법리 끝에 헌법 불합치가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남아 있는데요. 그게 내려오다가 아주 청취자분들 쉽게 생각하면 재건축 분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또 2014년에 위헌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헌재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 속에 이제 개헌안 중에 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딱 터지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뜨거워졌고 부동산도 어제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규제를 위해서는 헌법이 좀 탄탄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보완하자. 이게 바로 토지 공개 개념의 취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짧게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요. 토지 공개 개념에서 이제 오해가 있는 게 그게 토지를 갖고 있는 분 거를 빼앗아서 뭐 국가 소유를 한다라든가 그걸 국민들에게 나온다 이런 건 토지 공개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 사회 토지 공개 개념의 핵심은 그 입법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걷어들일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되는 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토지의 사용, 이용 목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바로 이제 토지 공개념의 이슈가 된 건데. 그 무한 소유. 특별한. 무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제한과 의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우리 헌법, 기존 헌법에도 개념이 좀 녹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122조항은 좀 약간 틀린데요. 토지에는 워낙 국토개발이 중요하니까 공공의 목적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필요한 지역에 따라. 근데 지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훨씬 더 바로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헌법의 내용대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왜 위헌이 됐습니까? 그 얘기도 한번 좀. 종부세는 위헌되지 않았죠. 가구별로 할 수 있는 근데 개인별 합산이 이제 지금 된 거지. 그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었고. 그래요? 기존에 원래 가구별로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위헌이 나왔고. 그게 위헌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역사상 좀 보면은 토지 공개념 관련한 3법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였었고 진짜 입법이 됐던 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거. 이건 이제 결국 위헌 판정이 났고. 그다음 나온 게 토초세 했던. 대통령이 도입하려 했던 것도 이 투기가 너무 만연하니까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헌 헌법 이제 조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입법에 있어서 굉장히 명분이 딱 쓰죠. 정당성이 쓰죠. 봐라. 우리 헌법에는 토지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도 입법해도 되겠다. 이런 법도 입법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 강도가 높아진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토지 공개념인데 뭐 야당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줄 소송 준비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계류된 것도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소송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헌법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바뀐 헌법에서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 집값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집값은 모르겠지만 땅값은 굉장히 영향을 받을 많이 내려간다.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일단 상방은 완전히 막혀 있다. 주식용으로 치면 올라갈 가능성은 덜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추가 입법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입법이 안 나온다면
실은 이제 의미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입법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대로만 개헌이 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집 없는 서민들이나